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2020년 올해는 제천시가 민선책이 3년 차를 겪는 동시에 시로 승격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기도 합니다. 특히 민선책이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머물고 싶은 자연 치유 도시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이상천 제천시장과 함께 시정 운영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민선체계가 출범한 지 어느새 2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 사이 제천시가 많은 변화, 또 긍정적인 변화를 겪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간의 2년을 좀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예, 엊그제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장 일을 시작을 했는데 네.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뭘 뚜렷하게 했다라는 것을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제천이 좀 갈등이 좀 많은 도시였다라는데 제가 시장 된 이후로 그래도 갈등이 많이 잦아들었다라는 데 시민이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힘으로 해서 저희가 시군 행정평가도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네네. 충청북도에서 시군 행정평가에서 우리가 사실 상위권에 한 번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네. 전년도 1등을 했고요. 어. 또 청년도 인권에서 하는 청년도 평가도 우리가 하위권이었는데 그래도 당당히 충북에서 최우수 이야. 등급을 지금 받고 있고요. 네네. 또 우리가 지향했던 전년도 여성 친화 도시를 재지정 받았고 올해는 또 아동 친화 도시까지 올해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평가고 전국에 44개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제천시가 됨으로써 45개의 진입을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제가 시민과 약속했던 부분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러한 2년이 아니었나라고 나름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제천 시민 모두가 좀 잘 사는 희망 도시를 위해서 숨가쁜 시간을 보내오셨는데요. 대표적인 성과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우리 제천이 그렇게 기업체가 큰 게 있다거나 또는 그래서 어떤 월급을 받는 그런 분보다는 네네. 소상공인 또 제3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그러한 곳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가 좀 빡빡한 도시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천이 모두 어떤 식당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좀 과다 공급이 되어 있는 가공급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네. 제천이 좀 더 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유동인구가 됐든 또 전국 체육대회를 통해서 사람이 들어오든 또는 체류형 관광으로 가서 외지 관광에 많이 들어오든 수요가 많이 창출돼야지만 제천이 살 수 있는 도시인데 너무 다행인 것은 전년도 문화관광부 집계에 의하면 충청북도에 한 3,100만 명 정도의 관광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중에 이제 단양이 한 1,040만 명, 네네. 제천은 988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천 단양이 충청북도 관광객의 6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유의할 점은 재작년도에 제천에 들어왔던 관광객은 480만 명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거의 2배 넘는 988만 명이 제천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제천이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라는 측면에 상당히 의미부여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이걸 주제로 해서 저희들이 좀 이 관광객들이 제천의 도심으로 들어와서 돈을 쓰게끔 하느냐, 네네. 이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이제 삼산단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공정률은 한 60% 정도 되고 있는데요. 네네. 내년 12월에 완공됩니다. 여기에 제가 2년 동안 총 6,64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제3산이 완공되는 시점에 네. 100%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제천의 또 산단의 축이 또 제천 지역 경제를 버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또 성과로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전년 4월부터 시작한 제천 앞에 모아가 현재 1,050억 원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1,050억 원이 피부로 와 안 닿는데 인구 1인 뭐 인구 단위로 환산을 했을 때 네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화폐 활성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천이 지역화폐가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지역의 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이것이 제가 또 더 유의미한 그 징후가 뭐냐면 지역화폐를 시작했 재작년도에는 지역화폐를 쓰는 제천시 인구 13만 5천 명 중에서 한 8천 명이 썼습니다. 지역화폐를. 올해는 6만 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연간 단위로 계속해서 한 1,000억 정도의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지역의 부가 좀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있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런 베이스를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별을 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그 원도심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원도심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동되고 있는데 착실하게 추진해서 시민에게 평가받는 그러한 행정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성과를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민선 측이 지자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과 약속을 했던 공약들이 좀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뭐 시장 될 때 제가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공약은 하질 않았고요. 네네. 제가 할 수 있는 공약을 했습니다. 현재 공약 이행률은 69%라고 해요. 상당히 괜찮은데 네네. 그 한국 매니페스토에서 이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장을 대상으로 공약 평가를 했는데 제가 이제 뭐 다행스럽게 SA 등급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건 시민들과 함께 제천시장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한 약속을 제가 지키겠다라는 그 일정으로 추진했던 것이고 네네. 제가 2년 시장 임기가 끝날 때 공약 이행률도 100%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전국 최고 등급을 받을 만큼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제천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제천은 다행히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의 방역 상황과 또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코로나가 뭐 충북에서도 사실은 어디 영동인가 제천 유일하게 이제 안 걸린 곳인데 네네. 전국적으로 시 단위로는 거의 없다 그래요. 거의 다 걸려 있는데 그렇죠. 제천이 거의 뭐 유일할 정도로 이제 제천이 코로나가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어떤 분은 우연이라고 하고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도 없진 않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사실은 1월 달부터 정부 지원 없이 우리 시비로 어떤 그 다중영업소 방역소독이라든지 요양병원 입소자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실효 채취하고 네. 검사 받고 또 이 선제 대응을 한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았나. 또 각종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 이런 곳에서 선제적으로 방역 활동도 같이 해주시고 제천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 코로나 없는 제천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제천은 코로나가 없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한 홍보 전략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네네. 굉장히 시민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코로나 없는 제천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하고 신중하게 대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 없는 제천 만드는데 우리 제천시 보건소가 참 열심히 그 대응팀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 이 자리에서 보건소 직원들한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제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코로나 청정 지역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가 경제적인 타격을 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제천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떤 방안을 세우고 계신가요? 예, 저희도 금년 1회 추경을 통해서 뭐 전 국민한테 준 재난지원금은 356억 원 포함해서 네네. 총 612억 원을 코로나 관련 자금으로 지금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제천이 이제 적경지역이다 보니까 네네. 강원도에서도 또
기초 지자체별로 이제 재난지원금을 줬고요. 또 우리 제천 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또 월급 생활자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많고 네네. 또 이런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데가 많으니까 재난지원금을 줬을 경우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적 합의하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3회 추경에 예산을 좀 잡아서 한 1인당 10만 원씩 한 140억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9월 이후에 재난지원금을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시장님께서는 또 취임 이후에 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고요. 지난 2년 동안의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천만의 투자 유치 전략과 또 투자 유치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2년 동안 제가 시장되고 2년 동안 6,640억 원 정도 투자 유치를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 또 공사 착공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3산 저희 3산단을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제3산단의 분양가는 충주나 또는 원주에 비해서 한 30만 원 이상 평당 가격이 쌉니다. 또 제천의 적합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 기업하시는 분들도 제천하면 막연히 좀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천 평택간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옛날에 뭐 2시간 걸리는 게 지금 1시간이면 평택까지 들어갑니다. 또 물류항이죠. 대중국 이런 수출하는 평택항이 물류항이니까 그런 물량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제2 영동 고속도로 지금 개통이 되고 더욱이 중앙선 복선 전철가 완료되면서 청량이랑 제천과 2시간 이상 걸리다가 지금 올 12월부터는 56분이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여러 가지 투자 유치 아주 공격적인 뭐 제천에 500억 원 이상 기업체를 만드는데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든지 또는 뭐 투자 금액이 3천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제3산의 3산단의 3만 평 정도까지 무상으로 저희들이 주는 그런 조례도 제정해서 대단히 기업이 좀 제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3산단의 뭐 1대1 전담 공무원을 딱한 매치해서 맨투맨으로 하는 그러한 제도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산단에 들어와서 기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년도 12월에 산단이 완공이 되는데 그 완공되기가 될 때까지 동시에 기업대 유치도 완료하려고 아주 뭐 열심히 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발전하는 제천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천하면 또 국제음악영화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8월에 개최하는 이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내용들이 좀 달라질 거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나요? 예, 올해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영화제 준비를 착실하게 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비대면 영화제로 일단 영화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과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경쟁 부분 심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영화제의 명명은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올해 출판한 영화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사실 영화제가 이제 지역으로 영화제 스텝이 다 영화제 사무실이 제천으로 이전을 했고요. 모든 스텝들이 제천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허진호 집행위원장 체제에서 조성우 집행위원장 체제로 바뀌었고요. 조성우 집행위원장은 음악 영화 하는 분인데 음악을 하는 분인데 또 기업에도 상당히 기업적 마인드 있는 분이라서 올해 제가 이제 영화제 개막식에 얘기할 거지만 이제 영화의 산업화를 좀 시도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악 영화 관련된 산업화를 해서 어떻게 이거 지역 경제에 플러스의 이익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로 이 비대면 온라인 영화제로 개최가 되긴 하지만 모쪼록 잘 준비하셔가지고요. 이 제천 국제음악 영화제 명성을 이어갈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이상천 제천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부터는 제천시의 현황과 또 역점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최근에 의림지권 개발과 또 도시 재생으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또 밝히셨습니다. 추진 계획과 그에 따른 또 기대 효과도 좀 궁금한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천이라는 곳이 외지에서 사람이 들어와야지만 좀 밥 먹고 활성화되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도시인데 네. 제천에 수십 년 동안 관광 정책을 썼지만 제천의 구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풍호 주변에 관광을 하다 보니까 청풍과 도심권과는 한 20km 떨어져 있습니다. 청풍권으로 나갔던 관광객이 절대 도심으로 들어오지 않는 구조죠. 네네. 다행히 이제 청풍호 케이블카가 조성되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제천권으로 데리고 오느냐에 저희가 전년에 중점을 뒀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의림지권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의림지 옆에 있는 청전들을 좀 관광 자원화해야 되겠다. 그 사업을 좀 착실히 제 임기 중에 추진하고 올해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청풍 그 청전들에다가 뭐 세계 근해 공원이라든지 또는 저 도심 브릿지 사업, 38도로 의림지와 연결되는 도심 브릿지 사업이라든지 또 내년부터 할 지방 정원 조성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구성하고 의림지에서도 뭐 의림지 그 폭포에 있는 네네. 저기 유리 전망대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 역사박물관 옆에 수리공원을 만든다든지 또 우리가 작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200억 사업이 그 삼색 정원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림지를 어떤 친환경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관광 개발해서 도심으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이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천이 이 바깥쪽으로는 뭐 배군의 리선 포레스트라든지 청풍의 청풍 리조트, ES 리조트가 있는데 도심에는 숙박시설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도심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이런 체류형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도심형 숙박시설을 게스트하우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도심 곳곳에 4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제천형 호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원이 이쁜 게스트하우스를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제천으로 들어와서 관광객이 주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그 사업을 즉각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60년 뒤에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다 도심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외지에서 부러워하는 제천, 외지와 차별화된 도심 이런 걸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결국은 강소도시 제천. 제천 인구가 1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인구는 늘지 않습니다. 좀 인구 늘리겠다는 공약을 안 했습니다만은 네네. 이 13만 5천 명이 또는 13만 명이 어떻게 삶의 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런 강소도시 제천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 또 제천 시민들도 거기에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특색화된 차별화된 제천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어떤 도심을 가꾸고 티녹지도 만들고 도심에 폭포도 갖다 놓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는 것은 결국 차별화된 도시 제천 또 도심으로 사람이 뭐 볼 게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위해서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100%다 시민 만족을 구할 수는 없지만 네. 서서히 저는 시민이 공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 중심을 가지고 도심을 특색화하고 제천 도심이 차별화된 도심 만드는데 아주 시정을 집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천시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초록길 드림팜 랜드 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비롯해서 좀 지속적인 관광 개발을 통해서 제천을 체류형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예, 제천 초록길 드림팜랜드 사업은 당초 지금 계획은 한 2028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저는 네네. 이것을 저희 업적으로 가져오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다만 제천의 미래의 제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초록길 드림팜랜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올해 할 수 있는 사업,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 차근차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초록길 드림팜랜드 구역을 저희들이 특구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관광 개발을 하고 있고 특구 지정이 거의 지금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진할 거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진짜 아름다운 제천이 소문이 조금 들려서 그렇지 지금 완전 뜨고 떠오르고 있거든요. 힐링 도시고 치유 도시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던지는 뭐 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또는 관광 택시를 지금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으니까 버스보다는 기차로 타고 와서 택시로 4시간 타면 뭐 지원을 좀 해주고 하루 종일 또 택시를 빌렸다면 지원을 해주고 이래서 관광 택시 운영도 좀 더 활성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관광 시장에 미리 정하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책으로 저는 아주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고 네.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은 아까 얘기했지만 도심으로 제천이 좀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은 제천이 음식이 맛있습니다. 제천이 3도 적경 지역에 있어서 음식이 굉장히 뭘 먹어도 맛있는데 네네. 그런 미식 도시 제천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좀 홍보하고 그래서 이건 가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정보 TV 프로에 지금 일주일에 2건, 3건씩 제천 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네네. 통해서 제천에 이제 맛있는 거 잡수시러 해외국가 손님들 모든 손님들이 시내로 들어와서 밥 한 끼 드시고 갈 수 있는 그럼으로써 도시 활성화, 도시의 인구 유입 이런 것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0월 달에 저희가 청계천에서 미식도시 제천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맛있는 도시 제천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예, 예. 자,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 제천시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으리라 좀 짐작을 해봅니다. 제천시의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시장 되자마자 아동 친화 도시를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아동 친화 도시가 우리가 45번째로 됐는데요. 네네. 44번째 이 아동 친화 도시로 선정된 도시를 몇 면을 보면 제천보다 우세한 도시들입니다. 다 괜찮은 도시들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 굉장히 아동 친화 도시에 진입하려고 한 1년 이상은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아동 친화 관련 제천시 인구 중에서 아동 인구는 18,214명입니다. 한 네네. 13.6% 정도 인구에 되는데 예산은 한 1,04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아동과 관련된 예산을 더 늘리고 또 제천도 뭐 소멸적 하는데 네네. 아동이 행복한 도시 또 아동한테 예산 투자 많이 함으로써 좀 아동이 마음 편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또 자연스럽게 인구도 들어오는 시책이 될 수도 있고 또 제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동 관련 예산을 더 집중시키는데 노력을 할 거고 뭐 청소년 수련관 같은 거 올해 착공해서 지금 신백동에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네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이제 시설을 더 큰 시설로 이전해서 사로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저희들이 한 25년 동안 청전 지하상가를 민간 투자를 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냥 사업만 완공하고 못 쓰고 20년 동안 흉측한 시절로 그냥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진짜 뭐 행정적으로 너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거를 단돈 1원도 안 들이고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지하상가를 올해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중인데 네네. 거기를 이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청소년 시설 오롯이
청전원 시설로 지금 만들려고 시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전 지하 상가를 그 청소년 시설로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또 여가 생활도 하고 이런 시설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거리다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 절벽으로 감소하는 이 인구 지키기의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제천시만의 인구 감소 방지와 또 유입 대책이라는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제천이 이제 인구 10만에서 20만 사이의 도시가 전국적으로 다 또 우리 제천 시민들은 원주 봐라 뭐 이런 충주 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네. 또 굉장히 그런 좀 비관론을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천을 축을 해서 동쪽으로 보면 한 22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천보다 인구 많은 도시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강릉. 네. 강릉이 한 20만 정도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경상북도 안동시가 있습니다. 안동시가 인구 한 14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제주보다 조금 크죠. 그다음에 3위가 제천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뭐 영주라든지 태백 또는 뭐 저 동해 뭐 이런 도시 삼척 이런 도시는 인구가 뭐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거의 5만도 유지 못하는 왔다 갔다 이런 도시가 지금 네네.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제천이 인구에 선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공약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다만 우리 제천 같은 중소도시에 아주 뭐 삼성이라는 큰 대기업이 들어오기 전에는 인구 늘리는 건 좀 힘든 얘기다. 다만 어떻게 하면 강소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 네. 제천만의 강소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 제천 시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을 느끼면서 또 소득도 보장이 되는 제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전국 체육대 같은 임시적 유치를 해서 임시적으로 사람이 들어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천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체류형 도시 체류형 관광 도시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제천을 좀 미래를 보장하는 그러한 제천을 만드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체류형 관광 제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책을 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민선 측의 전반기를 멈추지 않고 뛰는 도시 제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뭐 시정 운영 방향이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천이 올해 1980년도에 그 시승격이 됐으니까요. 네.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기념행 행사도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제가 늘상 얘기하는 시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시정을 하겠다. 네. 말만 하는 시정은 절대 안 하겠다. 결과물을 만들겠다. 또 제가 시장으로 임무가 끝났을 때 저 사람 그래도 괜찮게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만날 잠자기 전에 고민하고 또 어떨 땐 시장이지만 또 저도 인간이고 많이 갈등도 많잖아요. 그쵸. 속상할 때도 많고. 그렇죠. 저는 하여튼 이 큰 파도라면 파도지만 잘 이겨내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강소도시 제천을 만들 수 있느냐, 시민들이 공감하는 시정을 어떻게 하면 펼칠 수 있는가, 이래서 좀 인간적으로 접근하면서 또 저희가 밀어붙일 때는 또 강력하게 소신을 갖고 밀어붙이는 시정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결국은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의 동의하에 시민의 공감하는 시정을 갖고 가는데 아주 신경을 써서 시정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민과 함께하는 제천시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제천 시민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시민 여러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나머지 2년 동안 아까 얘기했지만 시민 바라보고 소신껏 제천시장으로서 시민의 행복한 그런 제천시를 만드는데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고 또 공감하는 시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응원해 주셔서 좀 더 나은 제천을 만들 수 있는데 시장뿐만 아니라 제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이상천 제천시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를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세우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민선책이 후반기를 맞은 이상천 제천시장의 다짐이라고 하는데요. 14만 제천 시민과 함께 희망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앞으로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